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급락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오늘 밤 미국과 유럽 증시의 급락 폭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건 지금 아시아까지인 거고, 일단은 지금 현재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비교적 괜찮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와 유럽 증시,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약간 패닉성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가 이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키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금융시장 전체가 완전 좀 투기적인 그런 구간으로 좀 이제 감성과 비이성의 논리, 감성과 비이성의 구간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분명한 거는 의미 있는 매수세에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급락하기에는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계속해서 급락하기에는 단기적인 낙폭이 좀 부담스럽고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도 하고 이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하락이 둔화되는 거다. 반등은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해야 이제 반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직 반등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락 폭락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혹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하락이 둔화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급락 폭락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겠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녹화해놓고 나서 가만 생각하고 보니까 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좀 혼란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급락 폭락이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인 측면, 어느 정도 단기적이냐? 오늘이 월요일이죠. 제 생각에 아마 2, 3거래일, 그러니까 아마 한 수요일 혹은 목요일, 이번 주 끝까지도 장담 못 하겠고, 대략적으로 하여튼 이번 주 중후반 정도까지, 이 정도 초단기적인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당장 급락 폭락은 일단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계속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은 또 물론 급락도 할 수가 있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일단 이런 거는 좀 낮은 가능성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도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도 추가적인 상승이 특별한 재료가 없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증시의 하락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당장 증시가 급락 폭락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한 2, 3거래일, 길어야 3, 4거래일 이 정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있죠. 그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은 뭔가 지금 시작되긴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심각한 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고, 급락 폭락은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이런 단기적인 낙폭 피로감 혹은 단기적인 금리의 급등 피로감을 소화한 이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 정도 어떻게 증시가 특별히 급락 없이 잘 버텼어요. 그래서 하락 에너지를 또 충전을 또 어느 정도 했어요. 하락 에너지를 확보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아니고 한 다음 주쯤 되면은 또 다시 이보다 더한, 지난주에 나왔던 급락 폭락보다 더한 증시의 급락 폭락, 지난주에 봤던 금리의 급등, 그보다 훨씬 더한 금리의 급등도 다음 주 정도에는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당장은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일 없을 거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 주에 당장 특별한 일이 날 거면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어쨌든 뭔가 진행 중이긴 하다, 그죠? 증시 하락세 혹은 금리의 상승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뭔가 좀 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긴장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당장 그래서 증시가 물론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증시가 회복을 하고 추세적으로 다시 금리가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당장 급락 폭락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세상이 이제 앞으로 계속 조용히 빠진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아직 이상한 뭔가 조금 이제 뭔가 평상시는 아닌 겁니다. 평상시가 아니고 조금 이제 이상한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고, 이게 이제 언제든 또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주는 최소한 아닌 것 같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달리지 않았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당장 급락 폭락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천천히 빠진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실까봐 조금 좀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일단 이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금리가 하락으로 이제 반전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엔 이거는 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게 더 이런 증시의 방향이나 금리의 방향, 지금 금융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차라리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올해 3월 달에 생각해 보자고요. 올해 3월 달에 그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은행들이 망한다고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하고 뭐 이런 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환호한 거죠. 야, 그러니까 주식 오른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 3월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오르고 있던 금리를 뒤집어 내려면은 어떤 이슈가 생겨서 이렇게 뭐가 뭐 뒤집어지려면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 아니면은 뭐 경제가 이제 확실히 침체로 간다라는 뭐 그런 대중적인 생각. 그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금리도 또 계속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인식이 잘못됐어. 뭐 어떤 뭔가 뭐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대중의 인식이 아예 바뀌는 거죠.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질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금리가 계속 오르긴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예 사람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로 바뀌어서 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은행이 망하거나 막 무슨 회사들이 연쇄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어서 금리가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걸로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뭐 전쟁들이죠.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확전이 돼가고 큰일 났다. 그래서 본격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 정도 엄청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 금리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겠죠. 예. 이런 경우 정도가 제가 뭐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슈가 없이 그냥 조용히 방향이 바뀌고 싶으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데 아무런 이슈도 없다. 그냥 기술적인 힘만으로, 돈의 힘만으로 이 흐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랜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혹은 아니면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타나서 상승 에너지 소진되는 뭐 이런 현상들, 이런 게 나타나고 나서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꺾이거나 하는 게 있을 것 같다. 예. 이슈가 생긴다면 이런 이슈, 아니면 아예 그죠?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금리의 상승 에너지가 소진돼야 방향이 꺾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금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든 뭐든 재료를 가지고 금리가 하락 전환을 하든, 아니면은 뭐 상승 에너지를 소진해 갖고 하락 전환을 하든, 어쨌든 간 근데 이제 증시에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나마 지금 이제 세계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좋은, 눈에 띄는 당장 보이는 재료는 일단 기업들 실적 발표인데요. 사실 지금 지난주에도 보셨다시피 일단 기업 실적 발표에도 근데 별로 반응이 안 좋긴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부분 다 금리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이 사실 별로 좀 파급력을 좀 별로 영향을 좀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업의 실적은 그나마 이런 증시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좋은 요인이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장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메타, 뭐 이런 IT 빅테크들이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뭐 증시는 조금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뭐 그거 이후에는 딱히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긴 하거든요. PC 프라이스 인덱스 아시죠? 그거 발표되는데 이번 주 후반에 금요일쯤 발표되긴 하는데, 그거 만약에 이제 그 지표가 좀 낮게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긴 한데, 그게 낮게 나오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그죠? 이번 주에 지표들 많이 봤죠? 소매 판매 잘 나오고 있고, 각종 지표들 고용 지표 좋고, 소매 판매 좋고, 미국 경제 좋은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물가 지표가 이번에 많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유가도 지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물가 지표에 기대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물가 지표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그렇다. 뭐 지금 상황에서 증시의 우호적인 재료로 예, 증시의 우호적인 거는 그나마 제 생각 IT 빅테크 이번 주에 있는 그 실적 발표가 좀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추가로 더 빠지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가지는 생각들 좀 말씀을 좀 쭉 드려봤어요. 그리고 저기 금리에 관련해서 조금 좀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리에 관해서 제가 한동안 너무 좀 편향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좀 살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금리가 사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 맞고요. 금리가 올라갈 만한 이유도 충분히 많이 있고 실제로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뭐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어떤 뭐 채권에 대해서 나는 뭐 큰 욕심이 있다. 난 채권 투자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쨌든 뭐 자신 있다. 그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저처럼 제가 하방 투자에 이렇게 어떤 강한 뭐 생각을 갖고 투자를 진행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나는 채권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솔직히 5%권에 왔으니까 10년물 금리가 5%권 붙으면은 솔직히 한 번쯤, 그렇게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조금씩 뭐 채권 투자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주 고위험이겠죠, 그죠? 아주 고위험. 일단 기본적인 금리에 관한 그런 제 생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 잘 올라가고 있고 고점이 나오지도 않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일단 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생각은 바뀐 게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채권 투자 지금 하면 돈 벌 것 같거든.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근데 이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있는 자리는 아니냐. 뭐 그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채권 투자할 생각도 없고 저는 일단 채권에 별로 사실 뭐 그렇게 큰 관심도 없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주식이 좋거든요. 전 주식이냐 채권이냐 놓고 보면 당연히 전 주식이 훨씬 좋은 사람이라서 채권은 저는 일단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아무튼 혹시나 이제 채권에 대해 강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슬슬 들이대 볼 수는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다. 일단은 5%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들이댈 수 있고요. 어쨌든 5% 못 넘어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5%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못 넘어갈 때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의 생각은 그렇긴 해요. 저의 생각은 이 금리의 사실 적정한 레벨은 이 정도 선에 이 정도 선이 어떤 그 적정한 레벨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오버슈팅. 언젠가 이제 물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뭐 그게 뭐 6개월 뭐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구간은 전 개인적으로 언젠가 뭐 언제든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구간부터는 어쨌든 좀 이제 논리와 이성의 영역보다 뭐 약간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비이성과 감성의 영역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수월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수월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채권 투자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잘만 잡으면 사실 큰 수익도 기대는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큰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격적으로 좀 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죠?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를 넘어서는 이 순간부터 대략적으로 한 9월 초부터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확실히 나타난 거죠. 그죠? 이때부터 뭔가가 시작되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의 변동성이 커졌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본격적으로 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당장 급락은 없을 수 있다, 뭐 당장은 뭐 증시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두운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끝나야 뭐가 어떻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금리가 다시 되돌리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기술적으로 엄청난 오버슈팅을 줘서 이 모든 게 그 모든 상승 에너지를 소진해야 이게 금리가 방향을 틀어져서 차라리 세상이 안정될 것 같다. 요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주말 동안 했던 생각들 일단 쭉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지금 어쨌든 약하게 어떤 안전자산 선호나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약하게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해요. 약하게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해서 그 참 달러 이야기인데
아직 그런 게 뭐 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말에 여러분들 그 작성해놓은 리플들 그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 어떤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달러가 약한 게 최근에 달러가 위쪽으로 못 올라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의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이 뭐 조금 그런 의견을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도 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달러가 위로 못 치고 가는 것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약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어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기보다는 어떤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도 있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상방이 좀 제한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그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와 그죠?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보시다시피 이게 뭐 어떤 경기 침체에 관한 뭐 그런 우려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안전자산 선호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지금 약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아직 안 나타나니까 금리도 뭐 계속해서 올라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런 건 이야기할 만한 증거들이 좀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금값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 뭐 아니면은 뭐 구리값이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실물 경제 침체를 보여주는 그런 게 또 구리값이죠. 구리값이 지금 보시면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다. 아무튼 아직 뭐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닙니다. 뭐 하여튼 이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지금 증시의 호재라고 활용될 만한 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이쪽으로 좀 새는 것 같은데 저기 구리 본 김에 조금 이야기를 좀 풀자면요.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자리 여기잖아요. 여기 붕괴시켰죠. 오늘 지금 몸통으로 확실히 붕괴시키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어떤 뭐 세계 경제 침체, 고금리로 인한 어떤 뭐 실물 경제 둔화 우려 뭐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굳히겠어, 하락 추세 강화하겠어 라는 거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락의 목표치는 이제 여기 레벨 다운됐으니까 어디까지? 최소 뭐 여기 혹은 여기 이런 자리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중국 증시도 안 좋았겠구나 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겠네요. 구리 가격까지 그래서 조금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 쭉 좀 말씀드렸어요. 약간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이야기했네요. 어차피 두서없이 한 김에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더 좀 풀자면은 이런 소식도 주말 중에 나왔던 소식인데 BOJ 일본 중앙은행이죠. 일본에서 3개월 만에 YCC 재수정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YCC 상단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1%인 금리 상한선을 더 끌어올리거나 운용상의 위치를 바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도 긴축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눈만 뜨면 금리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걸 정당화시킬 만한 이유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 금리의 고점을 우리 생각을 일단 함부로 예측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채권에 큰 꿈이 있으신 분들, 나는 채권왕이다 하시는 분, 채권왕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어쨌든 고려는 해볼 수 있는 5%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안 넘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이긴 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좀 마치자면요. 뭐 다 같이 빠지고 있죠. 그죠? 오늘 아시아 증시 다 빠졌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까 전에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빠졌다. 특히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다. 뭐 이런 게 조금 일단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낙폭이 컸는데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중국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락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가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해요. 지금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이 없다 말씀드렸죠. 여기 직전 저점 이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열렸다 말씀드렸죠. 거의 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력이 없으니까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전저점 테스트입니다. 여기가 2022년 4월 달에 나왔던 저점 자리고 중국 증시 보면 영 모습이 좀 안 좋긴 하죠. 하락도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직전 저점, 전 저점 중요한 자리들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 좀 하락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오늘 뭐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요.
중국 증시가 급락했다. 그렇지만 이거는 주식시장 수급에 의한 급락 폭락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무슨 재료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위안화 이런 것도 중국 증시가 폭락했으면 오늘 진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뭐 여기 급등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안화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오히려 저항을 확인했거든요, 위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계적인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중국 증시가 저런 것 같지는 않고, 중국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 투기적인 측면에 의해서 증시만 급락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뭐 오늘 뭐 보시다시피 그냥 잘 빠지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그죠? 다들 잘 빠지고 있다. 한국 증시는 오늘 낙폭이 조금 이제 좀 제한이 되긴 됐는데요. 먼저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날 먼저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제한됐는데, 장중에 좀 반등 시도를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역발상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라고 금요일날에 운은 좀 띄워놨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 키움증권 뭐 이런 일들이 또 터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역시 뭐 어떤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나 매수세 확인은 못했다. 잘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칠 줄은 몰랐는데, 영풍재지 이런 거요, 이런 사건이요. 하여튼 영풍재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키움증권이 20% 폭락을 했는데, 이게 결국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 우려나 뭐 한국 증권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 저하 뭐 이런 문제를 가져와 왔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이렇게 꼭 키움증권 이런 거 20% 폭락했다 그러면 꼭 그 키움증권 가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강력한 매도세 나온 주식을 왜 그걸 항상 매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그러면 추격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거를 굳이 막 이런 거 가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그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 매수하려면 양봉이든 뭐 상승이든 뭔가 이렇게 매수세의 기준이 등장해야 매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오늘 폭락했기 때문에 매수의 기준은 없는 거죠. 그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원하게 잘 빠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뭐 특별히 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비이성적인 구간이라, 이게 내일도 또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일 급반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라, 변동성이 워낙 확대된 구간이라 제가 뭐 이런 상황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확실히 뭐 드릴 말씀이 있다면, 확실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면 안 될 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매수 베팅. 이거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반등에 미리 베팅하는 거. 왜냐? 왜 안 되냐? 매수세 안 보이니까. 매수세 안 보이니까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등에 베팅한다?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하면 안 되는 건 뭡니까? 하방 추격.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과대한데, 5일선과 이격이 지금 2%가 계속 넘어선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방을 추격하면은 뭐 물론 먹을 수 있죠. 크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험이 굉장히 큰 자리다. 위험이 굉장히 크니까 하방 추격도 뭐하다. 야, 그러면 네 말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미리 뭔가를 하셨던 분들이 즐기는 자리지, 지금 뭐 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확대된 상황에서 차라리 여기서 뭐 한번 반등이 올라와서 5일선에 뭐 주가가 붙었다, 5일선과 이격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 뭘 하던가, 아니면 뭐 하여튼 이 뭔가 지금 변화가 나타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오른다 내린다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선 지켜보면 됩니다.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그거예요. 순항하고 있다. 하락세가 둔화가 됐지만 잘 빠지고 있다. 지지선은 없다. 그냥 계속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고, 여기서 하여튼 환율도 뭐 그럭저럭 그냥 하반경 직성 잘 보이면서, 하여튼 뭐 특별히 점검할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렇다라는 거. 잘 움직이고 있다. 당연히 뭐 이런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하이닉스도 여기 있는 이런 주요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빠졌으니까 지수의 움직임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에코프로 친구들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특별히 할 말 없죠. 하여튼 뭐 삼성전자 그래봐야 박스권이고, 하이닉스도 아래쪽에 지지력이 워낙 많은 구간이라서 하여튼 뭐 코스피는 그래도 좀 낫다, 문제는 코스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아래쪽에 별로 지지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지지력이 그래도 있죠. 박스권이니까 아래쪽에 비빌 구석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하락하더라도 좀 하락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왜냐? 밑에 얘네가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밑에 바닥이 없다. 이런 이야기 정도? 예.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야기 해드렸고, 오늘 밤 미국 증시 뭐 하는 날이겠어요? 나스닥 여기 지지선 테스트하는 날이네요. 그죠? 일단은 하락세가 우세한 거 맞죠? 하락세가 우세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지지력을 테스트할 거고요. 근데 의미 있는 지지선이긴 합니다. 그죠?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 아닙니까? 이 자리가 나스닥이 붕괴가 되면 지난 올해 상반기에 올랐던 거 그 올해 상반기에 만들었던 이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 붕괴시키면요. 오늘 밤 그거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쉽게 붕괴시키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이고, 이 나스닥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쯤에서는 이제 5일선과 이격이 회복이 되는 날이니까, 일단 하락에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평상시, 아직까지 나스닥은 평상시예요. 평상시인데, 평상시면은 5일선과 이격도 지금 2.4%좀 벌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반등하거나 아니면 뭐 하락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 지지력 테스트하는 날이다.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S&P 이런 건 이미 뭐 사실 지지선이 좀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아 보인다. 근데 어쨌든 얘도 직전 저점 이런 자리에 지지력을 영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지지력 테스트 할 거다. 지난주에 좀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번 주에 지지력 테스트 할 것 같다. 그죠? 뭐 그 이야기 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다른 거는 할 이야기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뭐 당장 급락 폭락은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금리가 계속해서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오늘 밤도 일단 5% 저항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켜보자. 5% 넘어가면 또 이제 급등 폭등 시작될 수 있다. 금리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